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주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매질, 즉 소리를 전달할 매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요. 1969년 5월 23일 발사 5일차 되던 날,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끊어진 하나의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달의 뒷면에 진입했기 때문이지요. 아폴로 10호에서 분리된 달 착륙선이 뒷면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휴스턴 나사는 당연히 긴장하고 있었고 이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사들은 당황합니다. 분명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아야 될 공간인데 분명 이상한 경고음 같은 것, 아니 왜 소리가 나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혹시 기계에 문제가 생겼나? 근데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말이죠, 사령선 그리고 달 착륙선 두 개가 붙어있다 분리되는 그 한쪽만 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대화입니다.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Do you hear that? That whistling sound? Yeah. Woo! Look at your... Yeah, it sounds like, outer space type music. Hey, Tom, is your insulation all burned off here on the front side of your window over here? 도대체 무엇일까? 조작이 아닌 실제 영상입니다. 보고를 받은 휴스턴 나사 기지는요, 탑시크릿, 즉 기밀 서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2012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밀 파일이 공개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바로 이 영상과 이 소리가 함께 공개됐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갈 수 없는 미지의 달 뒷면, 여기에 외계인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이름 미스테리, 아폴로 10호의 진정한 미스테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름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표면에 착륙한 임무를 띄었던 아폴로 11호, 바로 이 비행체입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세턴5라고 부르죠. 자, 이 모양이 최초의 인류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 2달 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인 우주선 미션이자 사령선과 그리고 달 착륙선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폴로 10호는요, 최종 리허설의 임무를 띄고 있었지요. 아폴로 1호부터 과연 인류가 나갈 수 있을까? 추진이 될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달에 가까이 가서 돌 수 있을까? 달과 분리해서 달에 착륙 직전까지 가볼 수 있나? 그 모든 테스트가 아폴로 10호였습니다. 1969년 5월 18일 사령관 토마스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사령선을 조종하는 존 영, 그리고 달 착륙선을 조종했던 유진 선원, 이렇게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을 한 아폴로 10호가 그렇게 우주로 가게 됩니다. 우주선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해를 위해 간단히 그린 그림이니 원리만 대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턴5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달 착륙선이고 윗부분이 사령선과 기계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구와 달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갔다면 사령선과 기계선은 서로 붙어 달 주위를 돌며 달 착륙선의 임무를 기다리고 달 착륙선은 표면을 향해 내려갑니다.
아폴로 10호와 아폴로 11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폴로 10호는 달 궤도로 진입했다 착륙은 하지 않고 다시 올라왔고 아폴로 11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 표면에 완벽히 착륙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사진상 보이시는 대로요. 달 표면에 직전까지 도착합니다. 15.6km 상공이었죠.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왠지 아폴로 10호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최초의 달 착륙을 시도할까봐, 욕심이 생겨 시도할까봐 일부러 액체, 즉 연료를 조금 넣었다고 합니다. 연료가 빵빵하면 들어가서 진짜 임무수행을 해버릴까봐, 욕심 생길까봐 라는 의도였죠. 해서 15.6km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바로 그때 3명의 우주사 비행사가들은 바로 이 정체불명의 소리. 하지만 이 3명의 우주비행사는 보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시간 동안이나 소리가 지속이 됐는데 이걸 나사에다가 보고를 하면 다음 비행을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왜냐면 이들한테는 우주 불안, 우주비행에 대한 두려움, 공포, 즉 정신적 불안정 상태, 이런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면 영원히 우주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당시가 약간 냉전 이후에 있었던 우주비행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되면 완전히 제외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셋이 회의합니다. 나 혼자만 들었으면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지금 우주 공포증이 있는 건가? 라고 했을 텐데 너도 들었냐? 나도 들었는데? 다 들은 거죠. 결국 이 3명은 이 내용을 나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 내립니다. 그런데 나사는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밀로 유지해버렸던 거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묻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테리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미스테리한 이유 첫 번째, 지구와 교신하다가 혼선이 온 거 아니야? 정말 단순한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구하고 있다가 혼선이 와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교신이 끊어졌죠.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달, 우리는 늘 달의 앞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앞면을 봐 뒤가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달의 뒷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손이 가려진 것처럼 전파는 차단됩니다. 교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교신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이미 많이 알려진 과학적 이론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달은 대기가 없습니다. 호흡 자체가 안 되죠. 정확히 표현하면 달에서 우주선 벗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데? 라고 하신다면 소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소리를 전할 땐 매질, 즉 대기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진공 상태라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소리는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죠. Okay. Now why don't you pitch up a skosh?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을 때 다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그로 끄네. 이거 책 팔려고 장난하네. 이런 이야기지요. 바로 이 책입니다. 1974년에 써진 책으로서 여기에 있는 우주비행사가 쓰신 책입니다. 야, 저 우주비행사가 누구야? 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폴로 10호가 아니고요. 아폴로 11호, 즉 닐 암스트롱과 함께 아폴로 11호에 탑승해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됐던 그 사람입니다. 이름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물론 땅을 밟지 못했지요. 이분은 사령선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마이클 콜린스가 1974년 이 저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달 궤도를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즉 우주에서요, 그것도 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뒷면 쪽에 갔더니 삐 하는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걸 이미 1974년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2012년에 기밀문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전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걸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 겁니다. 마이클 콜린스. 근데 마이클 콜린스는 아폴로 10호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죠. 자, 그럼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달의 뒷면에 갔던 또 다른 우주선, 그리고 거기에 사령관 마이클 콜린스도 지금 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 소리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폴로 15의 우주비행사 알 워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주비행을 하기 전 최대한의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공포심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소리들, 소음들에 대해 이미 다 체득돼 있다. 즉 예상이 빗나가는 소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만약 우주비행사 한 명이 아니라 다른 비행선인데 달의 뒷면에 갔을 때만 무슨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분명 뒤에 뭐가 있는 게 맞다. 즉 달의 뒷면에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 그게 외계인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는 은폐했다. 그렇게 말을 하며 뒷면에 존재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의 기지설, 위성기지라는 뜻이죠. 달의 내부가 비어있대, 가끔 종소리가 난대,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뒷면에 가면 나는 소리다 보니까 다른 데선 절대 소리가 안 나는 걸 보면 외계인의 존재 증거이자 외계인이 가까이 오지마 라는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소리 자체도 매우 거슬리다 보니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달의 뒷면, 우리가 보지 않은 그 뒷면이 외계인의 위성 기지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 소리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미스테리에 대해 제보를 받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실제로 우주비행을 한 사람이 들었다는데, 증거물도 있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릅니다. 그들 3명은 그 이후에 함구했죠. 아폴로 10호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 그게 12년에 공개가 된 것뿐. 근데 1974년에 콜린스는 저서에 기록을 했다는 것. 짜지 않은 한, 혹은 돈을 벌려고 무언가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진짜 보고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처음엔 보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해서 저희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밀문서를 전부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밀문서에 적힌 내용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시간대별로 분명 녹음이 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모든 대화록이 264페이지에 걸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눈에 띄게 봤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고할까 말까 막 고민했다, 두려워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얘기였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들은 이 안에서 야, 이거 무슨 소리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기계음이겠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제 문서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외부에 알려질 땐 이거 뭐야, 두려운데? 야, 이걸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요, 기계음이야. 그냥 녹화된 거 어차피 녹화된 건 자동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폴로 10호에 대한 기밀 문서가 그럼 그때 당시에 공개되는 게 맞았나? 아닙니다. 이건 우주 비행사들이 당시 우주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분명 갖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 기밀로 둬야 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서도 당연히 상식 아닐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도 들었다. 진짜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콜린스가 적어놓은 책 내용을 보면 분명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지만 지옥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진짜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내 기계음, 즉 주파수와 관련되어 있는 소음인 걸 인지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까지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건요, 앞뒤에서 앞뒤를 자른 겁니다. 누가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조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달이다. 둘, 우주 비행사다. 셋, 무조건 뒷면에 갔을 때다. 근데 뒷면에선 그냥 다닐 땐 괜찮았지요. 언제만 문제가 생겼죠? 사령선과 착륙선이 분리될 때, 그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마이클 콜린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착륙선은 내려가고 자기는 지구궤도를 돌고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 자, 이것에 대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는데, 첫 번째는 행성과학자 케빈 그라치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 토성하고 똑같은 걸 수도 있다. 토성을 통과하는 하전입자라는 게 있는데 그 하전입자에서도 발생하는 토성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이거 아마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달의 미세한 입자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거에 대해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토성에 대해서도 하전 입자라는 걸 알아낼 만큼 연구를 했는데요. 나사는 달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가능성 나머지는 뭘까요? 가능성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주파수 문제.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주파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저거 좀 알려진 건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게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모론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차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과연 사령선과 그리고 착륙선은 무엇으로 연락을 했을까요? 이겁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초단파라는 걸 쓰면서 우주선 간의 교신을 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초단순한 그냥 한 대씩 두고 야 어디야 나 어딘데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폴로는 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파수의 무선 링크를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습니다. 즉 엄청나게 하등한 상태였던 거죠. 이 안에 예를 들자면 이 시스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휴스턴의 보고를 받으며 자동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전송된 원격 측정 센터, 컨트롤 센터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즉 그리고 성능 모니터, 비행사의 음성 및 생체 정보, 그리고 항법 데이터, 이런 걸 계속 무선 주파로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혼선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데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변조법 자체가 아날로그, 즉 음성이나 음악적으로 소리가 나가거나 디지털 데이터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엔 아날로그 데이터로 많이 송출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단일 주파가 아닌 배수로 확장되며 고조파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양쪽이 다 똑같이 들리는 소리다. 한쪽만 들리면 좀 이상한 소리, 가까운 소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양쪽에서 난다는 건 혼선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폴로 승무원들이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다, 휘, 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건 간접음, 즉
간접성의 소리와도 일치하고, 만약 소리가 달에서 나는 거라면 모듈 자체로 봤을 때 사령선보다는요 내려가고 있는 탐사선한테 점점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둘은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바로 이런 근거를 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첫 번째, 나사는 제대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어그로 방송을 끌었다. 전파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의 방송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알려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의 말도 있었죠. 자, 뭐였냐면요, 알 워든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 알 워든이 아폴로 10호 비행사들은 모든 비행사는 소리에 대해 적응이 돼 있다. 분명 들었으면 인지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우주의 임무를 띠고 달 착륙의 임무를 띠고 우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 이미 지구와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달 뒷면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우주입니다. 당연히 갑작스럽게 소리가 들리면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현혹될 것이다, 무서웠을 것이다 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만약에 알았을 거야, 당연히 인지했을 거야, 무슨 소리면 이라고 한다는 건 멍청하다, 바보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면 느낄 불안할 감정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통신 쪽 루프가 이상하다는 걸 이미 인지를 했다는 게 외부의 사람들에게 즉 공개됐지만 부각되지 않은 겁니다. 미스테리함들을 끌어내야 됐거든요. 말을 많이 한 부분 중 야, 이상한 소리가 들려 라는 것만 잡아오고, 콜린스가 얘기한 부분 중 지옥에 온 것 같았다 라는 것만 떼오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미스테리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10호가 들었다는 그 미스테리한 달의 소리, 원칙적으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매질이 없으니. 그런데 우주선 두 채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건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폴로 10호의 미스테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 기밀 문서가 해제됐을 때 놀랬던 게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이 셋 중에 범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한 미스테리는 바로 이것. 아, 누구야? 누가 누구냐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야, 누가 빨리 휴지 좀 줘봐. 변이 날아다니고 있어. 나 아닌데? 저거 내 건데? 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건 좀 더 끈적하니까 빨리 버려. 아, 진짜 미스테리는 2020년 현재까지 이 셋 중에 누가 뒤처리를 제대로 못했냐라는 건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듈 상태로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웃으면 안 된다. 네.